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저는 투자 증시나 심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고장대의 날 각도기 각산준입니다. 네, 무거운 주식들이 오늘 좀 많이 올랐네요. 뭐 무게로 따지면 최고로 무거운 것들이 올라왔습니다. 네, 뭐 건설, 철강, 네. 뭐 전기가스, 화학 이런 비금속 회사들이 많이 광물.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모두 다 무거운 것들. 들기 힘든 것들이 오늘 들기 힘든 네, 것들. 주식이 많이 올라갔었고 오히려 그동안에 가벼웠던 것들은 조금 휘청거리는 날이었습니다. 네. 예, 뭐 오늘 코스피는 0.35% 그래도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0.08% 상승했습니다. 네. 오늘 뭐 중국 시장 떨어지는 거 보니까 살벌하던데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면 안 되는데 0.4%도 감사하는 날이었어. 3%도. 감사하죠. 왜냐면 제가 어제 어떤 자료를 보니까 네. 사실 나스닥 보다도 홍콩이나 이제 항생이나 이 상해 지수하고 우리나라 코스피가 더 상관관계가 높다. 그럼요. 네, 영화성이 확실히 높죠. 네. 근데 오늘은 조금 그렇진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아니 이미 제가 일부 해외 주식 나름 포트폴리오 하겠다고 해외 주식 일부를 띄어서 하고 있거든요. 너덜너덜해졌어. 근데 투자 역사에 이게 무슨 개쪽팔림이냐. 난 너무 쪽팔려. 밖에 나가 말도 못해. 중국 주식이요? 미치겠어 진짜. 그러니까 나 무섭습니다. 중국 주식. 일반인들이 심리를 여기서 조금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정말 들어. 이거 어떡하지? 이건 뭐지 도대체? 막 이렇게. 밸류에이션도 상관도 없어요 지금. 상관없죠. 밸류에이션 측정을 해도 그게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더 골 때리는 시장인 거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밸류에이션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부가 너무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에 따라서 휘청휘청 되니까 현금 흐름도 뭐 추정을 해도 정확도도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중국 시장 보면서 되게 조금 시크해졌잖아요. 중국에 대해서. 그래서 야 홍콩 그렇게 해놓고 무슨 시장이 올라가길 바래. 웃기지면 안 돼라고 했던 게 투자 심리에 중요한 주축들이 다 작사를 내놨는데 시장이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삼성, 현대차, 그다음에 뭐 카카오 뭐 이런 주요 주식들이 완전히 넉마가 되고 너무 많이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면 잘 될까요? 안 되겠죠. 심리가 좋죠. 지금 우리 조금 좀 그렇잖아요. 심리가 별로 안 살아나잖아. 그렇죠. 으쌰으쌰 해도 지금 안 되는 판에 그걸 정부가 나서서 아작내면은 외국인 투자자가 안 들어오겠죠. 우리 나침반도 심리 뜻인가 보다. 그 고운 입에 아작이란 표현이 나오다니.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이제 점잖은 사람인데. 네. 네. 한국 시장으로 다시 돌아봅시다. 네. 네, 오늘 시장은 조금 상승은 했고요. 일본은 1.2% 오히려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네, 오늘 업종 상승률 1위는 비금속 광물. 여기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 2.8% 상승했는데요. 오늘 2차전지 섹터가 다 같이 좋았습니다. 네. 예, 테슬라가 서프라이즈 발표를 했죠. 두 번째로 상승을 많이 한 건 건설주 1.2% 올랐고요. 오늘 뭐 중소형 건설사들도 많이 올랐네요. 뭐 3, 4%씩 많이 올랐고요. 뭐 한신공영,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다 1, 2%대씩 상승을 해서 건설주가 오랜만에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전기가스업이 세 번째 1.1% 올랐는데요. 한국전력이 2%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전일 뭐 원전 관련된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기대감 때문에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고요. 철강 섹터는 4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뭐 철강 관련해서도 뭐 이슈는 있었죠. 네, 후판 가격 올렸다라는 뉴스 때문에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3%대씩 상승을 했습니다. 네. 화학 섹터가 그다음으로 많이 올랐는데요. 여기에 NPC라는 회사가 어제 25%나 상승을 했습니다. 예,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도 14%씩 상승을 했고요. 제일 많이 떨어졌던 건 의료정밀 섹터, SD 바이오센서가 2% 하락했고요. 여전히 이제 뭐 코로나 관련된 뭐 백신이나 진단키트 계속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섬유의복 섹터가 그 다음으로 하락을 했고요. FNF는 2.7% 하락을 했고요. 쌍방울도 6%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좋았던 음식료 섹터는 오늘은 하락. 세 번째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뭐 크라운 제가가 막 상한가 가고 난리 났었는데 오늘 크라운 제가도 6.6% 하락했고요. 대한제당도 5% 하락, 무학, 서울식품, 뭐 혜태제과식품 다 3%대씩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요즘 뭐 좀 굉장히 짧게 돌아가는 느낌? 네. 여기저기 뭐 빠르게 옮겨 다닌다는 느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 쫓아다니다가는 계속 물먹을 수가 있어서 파도 타게 하려고 했다가 파도에 뒤집히는 일이 벌어질까봐 그냥 자기의 가던 길을 가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은신우는 어제 올랐다가 오늘 쭉 떨어지고 오늘 뭐 사실 자동차도 괜찮았거든요 장중에. 근데 올랐다가 장 후반으로 가니까 다 떨어지고 반도체도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오늘 괜찮았습니다. 근데 장 후반으로 가니까 또 다 떨어져서 마감을 하더라고요.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가 오늘 나쁘지 않았거든요.
일단 테슬라 먼저 얘기를 하면요.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를 해서 시간외에서 5.5% 정도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영업이익 테슬라 EPS는 컨센서스가 2.27불이었는데 네. 3.22불 발표됐습니다. 좀 크게 상승을 했고요. 판매량도 31만 대 출하를 해서 68%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이 정도면 많이 한 건가요? 31만 대? 2분기에 증가폭이 좀 줄 것 같아서 내일 그게 반영되면 시간외에서 올랐어도 좀 떨어질 거고요. 근데 이제 이번 2분기 4월에 빠진 게 그 다음에 다 복귀가 된다면 괜찮죠. 이번에 빠지는 게 상하이 봉쇄 영향이 3월 28일부터 있었기 때문에 아마 2분기에 반영이 될 텐데 2분기에 반영이 되죠. 제일 많은 대수를 만드는 데니까. 예, 그 영향이 뭐 어느 정도인지는 2분기에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는지 모르겠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그런 코멘트까지 나왔는데 네. 실제적으로 숫자는 안 나왔는데 그거를 그 텍사스 공장하고 그 어디야 저기 독일 베를린 공장이 커버를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커버를 못 해줄 때 과연 시장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 네,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분기 실적 나올 때쯤이면 아마 그게 이제 시장엔 더 이상 반영이 안 되지 않을까요? 상하이 때문에 뭐 생각보다 조금 판매 대수가 줄었다라고 해도 네. 이미 한창 지난 이슈라서 내일 아침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성장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지금 전년도 대비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 매년 100%씩은 성장을 못 할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감소되는 분을 시장에서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조금 약간 이런 커브가 거는 거죠. 그러니까 45도 각도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각도가 살짝 우쪽으로 누우면서 가는 게 정상적이에요. 모든 성장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긴 할 텐데 이게 우로 눕는 폭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내일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가격이 더 오를 것 같거든요. 차값이 계속 올라가겠죠. 제 예상에는 지금 리튬 가격이 미쳤거든요. 그래서 리튬 가격이 오른 걸 반영해 보면 가격이 더 오를 때 과연 그건 어떻게 하지? 그런 고민은 조금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31만 대 전년 대비 일단 68% 정도 증가를 했는데 네. 국내 완성차 업체 뭐 다른 완성차 업체들 대비해서는 조금 양호했습니다. 현대차는 9.7% 줄었거든요. 네. 전년 대비. 기아는 잘 방어를 했습니다. 0.7%밖에 안 줄었는데 그거 비교해서는 뭐 잘 생산을 한 것 같고요. 비테슬라 진영 오늘 2차전지 섹터에서도 코스모 그룹이 오늘 초강세를 보였는데요. 네. 코스모 신소재는 미래에셋증권에서 목표가를 53,000원에서 73,000원으로 한 방에 43%나 대폭 상향을 시켰습니다. 예. 양극재 매출이 작년 4분기에 260억 정도였는데요. 올해 1분기에는 500억으로 2배 가까이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가동률 상승, 판가 상승, 원달러 환율도 상승하면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9.2%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영업이익 많이 늘어나겠죠. 전년 대비 110% 증가해서 절대 수치는 크게 크진 않습니다. 83억 정도. 네. 근데 이제 주요 고객사들과 해외 증설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발트를 생산하는 코스모 화학, 여기가 모회사거든요. 이곳과의 시너지도 기대가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증설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네. 23년도부터는 이제 기존 고객사인 삼성 SDI 이외에 추가 고객사 확보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폐배터리 법제화 추진 소식도 들렸거든요. 그래서 뭐 폐배터리 관련주로도 이제 코스모 화학이 관련 신사업으로 진출을 해서 그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와 화학이 14%씩 급등을 했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 7%, 포스코 케미칼 2.8%, SKC 동화기업 다 2%대씩 상승을 했고요. 셀업체들은 그냥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네. 폐배터리 뭐 관련주로 분류되는 이제 NPC가 25% 상승했고요. 영화테크, 파워로직스도 5%대, 3%대씩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건설 두 번째 업종 상승률 기록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철근, 콘크리트 가격 오르면서 관련된 이 업계, 철근, 콘크리트 업계에서 파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전국 각지의 이제 공사 현장들이 많이 중단이 됐는데 수도권과 호남, 제주연합회에서는 합의를 잘 했나 봐요. 공사를 재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수도권 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하고 합의 끝에 19일에 셧다운 계획을 철회를 했고요. 호남과 제주연합회는 어제 오후에 원청업체 5곳과 협상 끝에 공사 재개를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연합회에 따르면 작년도 상반기 대비해서 시멘트, 골재, 철근 이런 건자재 가격이 40에서 50%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서 부담이
인력이 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중단된 건설 현장들이 많았고요. 오늘 국토부 발표 자료를 보면은 1, 2월 전국 주택 착공이 44,352채로 전년 대비 37% 감소를 한 걸로 나왔습니다. 네, 그만큼 원가 부담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조금 합의를 잘 해서 판가 전이를 좀 잘 시켜줬으면 합니다. 물론 그러면 결국에는 소비자 단으로 돌아오겠지만요.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도 일단 많이 지어야겠죠.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조선업체 보면 알잖아요. 조선업체 오늘 한 업체가 한 IR 자료를 읽는데 한 해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92%가 나왔어. 그게 말이 됩니까? 영업이익률이 뭐 영업이익률 그렇게 수치화 시키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매출보다 더 큰 손실이 났어요. 충당금 영향이겠죠? 그렇죠. 충당금 때문이죠. 거의 매출이 90%니까 거의 더블 가까운 손실이 났어. 그러니까 강제 후판 가격이 너무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2배 이상 오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난리가 난 거죠. 네, 참. 그래서 그랬던 회사들이 이제 오늘 조선업체 하나하고 또 통화를 해봤는데요. 자신 없어 하더라고. 오늘 또 결정이 됐잖아요. 후반 가격 10만 원 인상이. 10만 원 인상. 네. 하반기에도 또 인상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렇죠. 지금 톤당 135만 원에서 이거 아마 반영을 하면 145만 원. 네. 회사에서 135만 원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결정된 거죠. 네. 145만 원이면 한 10% 정도 원가 상승이죠. 그래서 LNG 선을 많이 하는 회사가 훨씬 더 유리하긴 합니다. 이렇게 되면. 왜냐면은 그 위에 껍데기 씌우는 거는 본행제지 철강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조금 그 부분에서 조금 철강을 덜 써서 LNG가 좀 유리하긴 한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일반적인 제조업체가 보통 우리가 뭐 더블 디지트 하이 싱글 뭐 이러면서 이제 영업이익률 얼마 나와요 막 이렇게 하는데 계속 추궁을 했는데 굉장히 자신 없어 하더라고요. 네. 참고로 조선 관련해서 어제 연합인포맥스에서 다올투자증권 센터장님이 나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김현 센터장님이 나오셨는데 굉장히 재밌었죠. 좋았습니다. 아주 훌륭했고 모실 수 있으면 모셔봤으면 좋겠는데 센터장님이라서 잘 안 움직이긴 할 것 같아. 그게 이제 연합이니까 사람들이 나오는 거지, 그지? 잘 안 나오신다고 잘 안 나와요. 네, 연합인포맥스가 그게 좋아. 연합인포맥스라서 나오라 그러면 나와. 딴 데는 안 나가는데. 네, 그래서 상반기 조선용 후판 가격 10만 원 인상, 톤당 10만 원 결정이 이제 완전히 도장 찍은 건 아니고요.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합니다. 예, 작년 하반기에도 40만 원 정도 인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작년 상반기에 또 10만 원 인상을 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이번 상반기에도 인상이 됐습니다. 철강 생산에 쓰이는 원료탄 가격이 1월 이후에만 34% 상승했고요. 철광석 가격도 21% 상승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반영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K푸드자증권에서는 요 10만 원 인상 확정만으로도 1분기 충당금 적립으로 조선사들의 적자폭 확대를 전망을 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카타르 발주 관련해서 이 이슈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보도로 보면은 일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계약상 사실 2년 전에 카타르 발주 계약을 했는데 그 사이에 원자재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것들을 이 선가에 잘 반영을 시키도록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조선사들도 일부 있다라는 이제 보도도 나왔는데 이런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카타르가 국내 조선 3사 없이는 이 프로젝트 차질이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과 인상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중론인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진다 그러면 K푸드증권에서는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주 성과는 아마 반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카타르 거는 아니었고 이걸 제가 물어보진 않았거든요. 신주 성과에는 반영을 하긴 하는데 옛날에 있는 거는 가격 연동을 하느냐 했더니 그건 아니래. 그렇죠. 비용 부담이죠. 예, 비용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보세요. 지금 130만 원인데 아까 지금 얘기한 게 작년에 10만 원 하반기 오르고 40만 원 오르고 그러니까 더블이 난 거지. 50만 원이 올라서 엄청나게 올라서 톤당 130만 원이면 이게 올해 아마 한번 또 올랐을 텐데 그러면 기존에는 5, 60만 원밖에 안 했다는 얘기야.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더블이 나니까 아주 난리가 났던 거지. 예. 네, 그럼 1분기 충당금 전입은 좀 더 커질 것이고 상반기는 적자일 거예요. 네, 조선업체 거의 공이 이렇게 되면 상반기 적자. 네, 사실 뭐 1분기 실적 안 좋을 거는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도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거든요. 어제는 많이 올랐지만 오늘 좀 빠졌다가 낙폭을 그래도 많이 완화해서 마감은 했습니다. 조선사들이.
네, 오늘 후판 만드는 이제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3%대씩 상승을 했고요. 어제 사실 중소형 철강주들이 좋았거든요. 어제 탕산시, 중국 탕산시라는 곳이 이제 철강 생산 13% 정도,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거 13% 담당하는데 여기서 봉쇄됐다는 소식이 많이 올랐다가 오늘은 뭐 하이스틸, 한일철강, 부국철강, 문배철강 이런 중소형 철강사들이 3, 4%대씩 다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데는 뭐 후판 안 만들 거예요 아마. 그렇죠. 예, 그리고 자동차 섹터 1분기 현대기아차가 1분기 유럽 시장 판매량이 21% 전년 대비 오히려 늘었다라고 합니다. 전체로는 감소를 했거든요. 근데 유럽에서는 굉장히 많이 팔았네요. 예, 27만 대 가까이 판매를 했고요. 유럽 시장 점유율이 3위가 됐습니다. 점유율은 9.8%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3위? 3위요. 대단합니다. 네, 현대기아차 합쳐서입니다. 예, 폭스바겐 1위고요. 24% 점유율. 굉장히 압도적인데. 압도적이죠. 네. 예, 2위가 스텔란티스 19%. 여기가 피아트, 크라이슬러, 또한 근데 볼보 아니 뿌조 여기가 모인대죠. 네. FCA와 PSA. PSA가 합병한 뿌조, 거죠. 뿌조, 예. 시트로엥, 그다음에 미국의 그 업체, 그다음에 피아트 이거죠. 네. 네. 그리고 4위가 르노그룹입니다. 8.8% 점유율이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르노보다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르노보다 잘했죠. 엄청난 거지. 잘했네. 예. 도요타가 생각보다 많이 뒤에 있어요. 6위입니다. 도요타가 7% 점유율입니다. 그러니까 도요타보다도 잘했잖아.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보이는 이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제가 유럽 시장 옛날 데이터는 몰라서 그런데 도요타 그룹이 많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원래 유럽에서 이 정도 점유율인지 모르겠지만 못 만들어서 그런 것 같아. 판매를 잘 못해서. 그러니까 사실 아까 테슬라도 되게 된 게 이제 DCU 뭐지 그거 칩 그걸 DCU라고 하나? 갑자기 그게 그거가 아니잖아요. 걔네는 이제 통합 칩에서 이렇게 뿌리는 거죠. 컴퓨터처럼 큰 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칩 문제가 다른 회사보다 월등히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거를 뭐 60, 70%가 늘어난 거고 여기는 그 칩이 없어서 못 만드는 거니까 도요타도 그 영향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네. 그 애플이 따라 만들겠다 하는 그 칩 말씀하신 군요? 아니 DC 자동차 그 곳곳에 박는 자동차는 지금 왜 반도체 그 대란이 아니냐면 싸구려 반도체 쉽게 얘기하면 공정이 조금 윗단에서 만들 수 있는 8인치 웨이퍼에서 만들었던 그거를 여러 개 박잖아요. 그 엔진에 하나 박고 무슨 어디 박고 여러 개를 박아서 그거를 이렇게 그 뭐 섹터별로 박는다고. 그게 지금 없어가지고 그런 거죠. 네. 예. 그리고 전기차만 보면요.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판매량은 1분기에 42,600대, 전년 대비 60% 증가를 했습니다. 네. 니로 EV, 코나 일렉트릭, EV6, 아이오닉 5 순으로 많이 팔았고요. 자동차 섹터는 잘 반등 중인 것 같아요. 오늘도 기아가 1.7%까지 많이 상승을 했다가 마이너스 0.25로 끝났습니다. 네. 현대차도 빵 프로로 끝났고요. 만도, 현대위아, 현대모비스타, 보합세 근처에서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IT 반도체도 괜찮았는데 일단 기판주들은 괜찮았습니다. 오늘 특히 삼성전기와 아비코전자가 5%씩 상승을 했는데요. 어제 애플의 M2 프로세서용 FC BGA 개발에 삼성전기가 참여하게 됐다. 이노텍은 참여하지 않는데 삼성전기가 참여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FC BGA 사업에만 1.6조 원 투자를 한다 하고요. 연내에 서버용 FC BGA도 양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서버용 판가는 PC용 대비 한 5배에서 10배 수준으로 비싸고 비쌉니다. 키움증권에서는 이 FC BGA 매출 추정을요. 올해는 7,400억 정도인데요. 24년도가 되면 1조 3천억까지 늘어날 것이다. 2배가 조금 안 되게 이게 빨리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놀랍습니다. 수급이 빠듯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20% 이상을 유지를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쇼티지예요. 네, 쇼티지죠. 작년에 그래서 뭐 심텍, 대덕전자 이런 애들이 난리가 났던 거잖아요. 최근까지도 계속 난리가 나고 있죠. 네. 네. 이거 FCPGA 그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전박이가 박혀 있는 PCB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거기 위에다 놓고 이렇게 쭉 하면 쫙 붙는. 그런.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좀 쉽게 박히는. 그렇죠. 네. 기술적인 게 어려워서. 그렇죠. 네. 문과적인 설명이 사실 쉽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NH증권에서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는데 삼성전자의 공정 차질로 인해서 다른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수혜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기의 메모리 최신 공정인 D램 14나노 그리고 낸드 176단 둘 다 21년도에 연말에 양산을 시작을 했는데요. 생산 비중이 한 자릿수 초반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적은 수치인데 마이크론하고 비교를 하면요. 마이크론은 D램 같은 경우에는 이 1A 나노미터, 이거 4세대죠. 그리고 요거 생산 비중이 40%까지 올라왔고요. 낸드 176단도 50%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삼성전자하고 비교해 보면은 마이크론 대비 이 기술적 성과가 좀 삼성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라고 진단을 있을 수 했는데요. 없는 일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전에 생각하면. 예전에 역전당했다는 얘기잖아요. 역전당했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네, 어쨌든. 네. 네. 사실 이 애널리스트가 작년도부터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기술 격차가 조금 이렇게 역전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생산 비중을 보니까 확실히 좀 그렇게 드러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1위인 삼성전자의 미세 공정 전환이 이렇게 느리기 때문에 공급 증가세가 이렇게 낮게 유지되면서 오히려 다른 메모리 업체들의 수혜는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이런데 이제 특히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TSMC는 기존에 이미 사용하던 핀팩 공정으로 3나노 진입을 하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공정을 도입하죠. 3나노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을 도입해서 TSMC 대비 수율에 굉장히 불리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보다는 TSMC나 다른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들의 수혜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따로 불러서 우리 노근창 센터님 불러서 이 부분만 한번 좀 따로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는 사실은 조금 지금부터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 수율 10%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연차수를 올리면서 30%, 40%, 50% 이렇게 올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긴 한데 지금 D램, 낸드가 이제 작년부터 좀 이상했고요. 근데 D램은 아닐 거예요. D램은. 근데 D램이 만약 그렇다면 좀 심각합니다. 사실은 파운드리도 상관없어요. 삼성전자에 까놓고 얘기하면. 파운드리는 앞으로 잘 되면 좋은 거지 뭐랄까 캐시카우가 아니거든. 아직까지는 키워가는 사업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 실제로 숫자로 따지고 현금 흐름에서. 근데 D램과 낸드는 좀 다른 얘기거든요. D램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조금 세계 최초에 좀 집착을 해서 EUV 공정을 너무 빠르게 도입을 했다라는 걸 원인으로 좀 보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산 비중이 아직 최신 공정의 생산 비중이 조금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14나노는 아닌데 EUV를 10 아닐 텐데 좀 이상. 이거 좀 물어봐야 되겠네. 모셔가지고 당장 전화해서 모셔야 되겠다. 이거 왜냐하면 지금 5나노 언더부터는 전류 그걸 뭐라 그러지? 전류가 나가는 거 있잖아요. 누설 전류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이거는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TSMC에게도 문제예요. 오직 지금 그걸 잘 방어한 애가 어디냐면 그냥 애플이에요. 애플이 잘 방어한 이유는 보니까 둘 다 똑같이 저거 쓰거든. 그 ARM을 다 쓰는데 ARM한테 기초적인 IP만 가지고 오고 나머지는 애플 엔지니어들이 다 한 거예요. 거기 진짜 최강의 엔지니어 집단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설 전류 문제를 설계의 힘으로 막아낸 거예요. 근데 다른 데는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퀄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번에 중요한 파운드리 그 탑티어가 지금 옮긴 게 좀 심각하긴 하죠. 퀄컴하고 엔비디아가 저쪽으로 떠났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속속 실적 발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이버를 시작으로 내일은 좀 금융지주들이 많이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다음 주부터 계속 또 쌓여 있는데요. 네이버는 1분기 어닝 쇼크를 냈습니다. 영업이익 컨센이 3,400억이었는데 3,000억 발표를 했고요. 전년 대비 4.5% 증가한 수치입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1,712억 발표를 했는데 컨센이 한 3,000억대였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미달을 했고요. 컨퍼런스 콜에서는 이제 올해 마케팅 비용과 인건비를 좀 세심하게 관리해서 이익률 개선에 힘쓰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기존에 근데 워낙 이 인건비가 많이 증가해서 1분기에 일회성 비용으로 좀 많이 포함이 될 거다라고 예측은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어닝 쇼크가 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개발자 비용? 그렇죠. 인건비를 굉장히 많이 올려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단체로 일괄적으로 이렇게 올려줬다라고 기억을 하거든요. 개발자 비용이 워낙 올라. 안 그러면 다 뛰쳐나가 버리거든. 네, 그렇죠. 그래서 네이버가 오늘 1.9% 하락했고요. 카카오가 1.6% 하락했습니다. 네이버는 최근에 계속 저가 수준에서 반등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운전
이 정지 기간을 단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인수위에서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원전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원전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현재 설계 수명 만료일 2에서 5년 전인데요. 요거를 5에서 10년 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라고 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새 정부 임기 중에 계속운전을 신청해서 수명이 늘어나는 원전이 10기에서 18기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내 원전이 24기인데 이 중에 4분의 3에 해당하는 원전 수명이 향후 5년에서 10년 정도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신기계는 오늘 26% 상승했고요. 우리기술 10%, 일진파워, 우진이 8%, 6%씩 상승했습니다. 네, 아무쪼록 안전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신재생으로도 우리나라 뭐 지형적으로 굉장히 안 좋긴 하지만 계속 지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는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